안녕하세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한인복지상담센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은퇴연금 신청 시기,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노인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 은퇴연금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그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를 한 50불 정도 초과를 하는 바람에 메디칼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어떤 방법이 없겠냐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62세에 은퇴를 하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으시고, 그런데 또 70세에 은퇴를 하시면 그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소득 한도를 초과를 해버려서 말하자면 메디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은 일은 더 계속 하고 싶으신데 또 메디칼도 꼭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하자면 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은퇴연금 신청 시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퇴 시기에 대한 해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퇴연금은 늦게 신청할수록 금액이 많아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62세서부터 70세까지 사이에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은퇴연금 신청을 정년에 하시면, 즉 66세에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의 100%를 받게 되세요. 그 66세 이전에 하면 빨리 하실수록 받으시는 금액이 적어지고요. 66세 이후에 하시면 늦게 하실수록 그 받으시는 금액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정년이 66세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10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먼저 좀 받고 싶은데 해서 62세 미리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불 대신에 750불을 받게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나는 지금 약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괜찮아. 나는 70세에 할 거야. 그렇게 70세에 신청을 하시면 1320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년의 나이라고 하면은 은퇴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 말하자면은 66세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65세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서 이제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1943년에서 1954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66세가 정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2개월씩 늘어나다가 1960년생 이후서부터는 67세가 정년이에요. 즉, 55년생이신 분, 1955년생이신 분들은 정년이 66세 2개월, 또 1956년생이신 분들은 정년이 66세 4개월, 이런 식으로 2개월씩 늘어나다가 1960년생 이후로부터는 정년을 67세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세에서부터 받으시면서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일찍 받으시거나 아니면 7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처하신 형편과 또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스스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신청한 연금액은 나이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62세에 아까 연금을 일찍 신청하셨던 분은 750불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그 750불을 받으시다가 66세가 되면은 다시 1000불, 또 70세가 되면은 1320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청하신 당시에 받았던 금액으로 쭉 계속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에 1320불을 받게 되시는데, 그 1320불로 계속 사망하실 때까지 그렇게 매달 받게 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신청하시는 분의 건강 상태나 또 본인이 장수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는 최적의 그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기록을 보면은요, 현재 65세이신 분들 4분 중에서 1분 정도가 90세 이상까지 생존하시고요. 또 10분 중에서 1분 정도가 95세 이상까지 생존하신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66세가 정년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62세서부터 일찍 받으시되 적게 받으시는 분들의 연금액을 쭉 합쳐보고요. 또 66세부터 받으시는 분들 그 연금액을 쭉 합쳐봐서 어느 때 말하자면 총 금액이 같아지나 봤더니 바로 78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나는 78세 이상은 살아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6세에 그냥 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까요? 66세에 신청하시는 분, 즉 정년 나이에 신청하시는 분과 또 최대한 늦게 받으실 수 있는 나이, 70세에 신청하셔서 받는 그 합계 금액이 같아지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바로 82.5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83 이상까지는 아마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70세에 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매년 물가 인상률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82.5세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78세 그 기준점을 계산으로 본인이 이거보단 더 오래 살겠다 아니면 더 적게 살겠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연금 신청하시는 분은 가능한 나중에 은퇴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시면 그만큼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연금을 받기 때문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요. 자, 생존 시에는 배우자에게 잘해준 게 없었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높은 연금을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배려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가능한 늦게 연금을 신청하셔서 유족연금을 100%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내가 받는 연금의 크기가 메디칼 수혜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 한도는 개인의 경우 매달 1,481불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 매달 1,481불 미만이면 메디칼 수혜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부부의 경우는 합산해서 매달 2,004불입니다. 그래서 나의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메디칼의 그 제한 금액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그 신청 시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시고 계신 일의 양을 줄여서 파트타임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메디칼을 통해서 노후의 건강 생활 유지나 또 그 밖에 많은 베네핏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80대 이후의 나이가 되시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병인 서비스, 또 뭐 가사 도우미 서비스, 아니면은 주간 양로 보건 서비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건강 보험료, 뭐 처방약 보조금, 그런 다양한 혜택이 메디칼을 통해서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노후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게 이 메디칼인데, 이 메디칼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연금 받으시는 금액을 잘 조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인은 월 소득 1,481불 이하가 되셔야 되고요. 부부는 월 소득 2,004불 이하가 되셔야지 메디칼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은퇴 연금액이, 즉 소셜 시큐리티로 받으시는 연금액이 SSI로 받는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은퇴 연금을 조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액이 SSI, 웰페어로 받으실 금액보다 적게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미리 신청을 하셔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웰페어는, 즉 SSI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그 기초 생계비를 말하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월 최대 금액 954불 72센트, 약 한 955불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웰페어에서 지급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연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셔서 65세에 웰페어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62세서부터 65세에 연금을 언제 신청하시거나 상관없이 65세서부터는 웰페어를 포함해서 받는 금액이 동일하게 되니까요. 미리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보다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드린 5가지 요인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연금액이, 즉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는 금액이 메디칼 받으실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를 50불 정도 초과를 하셔가지고 메디칼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됐다고 억울해 하시던 그 노인분의 경우 기억나시죠? 만약에 그 연금 신청 시기를 1, 2년 정도만 앞당기셨다면은 아마 미리 걱정 없이 미리 해결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아직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치과나 안과 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하셔서요. 보험료로 $50 이상만 내시면 그 지급하신 건강보험료만큼 근로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줄게 되겠죠? 그러면 메디칼 소득 한도 이내로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액이 50불 초과를 했다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 보험으로 쓰셔가지고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 조정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른 분 또 기억나시나요? 62세에 은퇴하면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지만 또 본인은 70세까지 일을 하고 싶으시고 또 70세까지 일을 하셔서 은퇴를 하실 경우 그러면 메디칼을 또 받을 수 없게 될까봐 많이 걱정하시던 분이요. 자, 이분의 경우도 일도 상당 기간 계속하면서 메디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62세에 연금을 조기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일은 조금씩 줄여서 계속을 하시면 연금을 신청하시지 않고 일을 계속 하시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연금액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일을 계속하면서도 메디칼 소득 한도 이내로 연금액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제로 말씀을 마치고요. 참고로 62세 은퇴연금을 미리 신청하셔서 받고 계시다가 방금 이 내용을 들으시고 후회하시거나 나 취소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늦지는 않았습니다. 연금 신청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받으신 금액만 다시 다 반납하시면은요,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계산을 해 보시고 다시 연금 신청 시기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금 신청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앞으로도 미국 그런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생한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